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 월요일 밤마다 찾아오는 부부 갈등 솔루션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입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그래 하지 말라니까. 아, 어쩌라고. 자기 본인이 그냥 화가 나면 그냥 아예 말을 안 하고 입을 열지 않고 대화로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 대화를 풀 건데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이 안 나와지겠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사실 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 성향이 또 너무 다르니까 좋은 사람이라도 그게 성격 안 맞으면 사실 같이 못 사는 거고. 야. 네. 뭐야, 완전 두 분이 지금. 식당도 큰 걸 운영하시네. 이거 너 빨리 해서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네, 여보세요? 혹시 오징어.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게 뭔데? 자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줬어. 제가 생각보다 지금 케어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되게 많은데 이렇게 탓을 받는 느낌이니까. 아, 아름답다. 아이고. 결혼식 잡기 전에도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이혼하자. 어디예요? 어머. 왜 이래? 화장실이에요? 왜? 아이고. 음식 먹는 데가 아닌데 왜 거기 가서 먹는 거지? 편하대요. 말로 싸우는 부부들 보면은 되게 부러워. 어떤 말이라도 그냥 오고 가잖아. 지금 울고 있는데. 쳐다보네. 이러니까 내가 술 먹고 하는 거야, 알아? 정말 두 분 다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하면 좀 익숙해집니다. 네, 처음 그 문을 여는 게 좀 어색하고 힘들지. 물꼬를 빨리 텄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힐링 리포트를 주시죠. 일단 남편분께는요, 개방형 질문. 이게 남편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남편분한테는 아내의 의도를 먼저 좀 표현해 주세요. 평생 처음 웨딩드레스 입어봐서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거든. 예쁘다고 해줘.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다 보면 아내와의 대화에서 훨씬 더 좀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은영 리포트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부부들의 일상을 관찰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이죠. 작년 이맘때 도마 위의 TV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가진 부부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극적인 장면은 출연자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의 오은영 리포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근에 오은영 리포트를 보면은 어떤 전반적인 문제를 좀 진단하는 성격이 되게 강해졌고요. 비유하자면 좀 1차 의료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심각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은영 박사의 주 전공을 이렇게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처방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이제 알코올 의존증이 굉장히 심한 출연자가 나왔는데 본인은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오은영 박사는 이건 굉장히 심하고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출연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종교 전문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놓쳤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진단해주는 그런 역할이 최근에 점점 더 강화되는 거를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전문 심리 상담가에게 또 의뢰를 해서 들여다보면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오은영 리포트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에 끼친 가장 큰 공익적인 성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또 회차가 거듭되다 보니까 그것을 소비하는 어떤 방식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듯합니다. 자극적인 장면만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터넷 카페만 가봐도 오늘 그 장면 보셨어요? 라고 하면서 좀 이야기되다 보니까 이게 제작진의 의도와는 별개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작 의도와 소비 방식 사이의 갭이 가장 큰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제작 의도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이것을 소비할 때 그 의도에 맞게 소비하느냐, 이것은 사실 다른 문제거든요. 요새는 요약된 2차 컨텐츠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정 문제 행동만 약간 하이라이트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청자들이 저런 사람이 있다니, 이런 식의 어떤 문제 행동만 보이게 되니까 그게 부부를 향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라는 인상이에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좀 긍정적인 면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스튜디오 공간 자체가 상당히 따뜻하고 호의적인 분위기라는 점이 저는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연을 다루고 있는 영상들이 송출된 다음에 이 부부들이 이 패널들이 있는 공간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 최근 방영분 중에서 이 우결 부부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서 사실 남편분이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다라고 느껴서 출연했던 건데 스튜디오에 오시니까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변호를 하자면 진짜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안 한다니까. 이게 기억이 없으니까 저는 넥션이 나가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대답도 안 나가는 거고. 지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맞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스튜디오 환경이라는 것이 이 출연자들의 어떤 깊은 마음에 닿아서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또 저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이런 공간이 형성된다는 것이 저는 좀 그 자체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서 에피소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65일 내내 영업 모드인 부부와 카드값으로 갈등을 빚는 부부, 술과 공감의 문제로 위기에 놓인 부부 등 오은영 리포터에서는 성향부터 경제,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 최근 출연한 부부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요? 저는 신과 함께 부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이가 아빠와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반찬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그냥 밥과 김치 정도만 먹으니까 좀 한탄하듯이. 인간 김치야. 뭐라고? 그냥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좀 짠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은영 박사의 이제 주 종목인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케어까지 함께 나와야 하는 회차여서 저는 이 신과 함께 부부가 유독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도 같은 포인트에 꽂혔던 출연자 사례가 있는데 사돈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이 사돈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은영 리포트가 이제 부부 예능이면서 동시에 이제 가족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되게 잘 보여준 그런 사례였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제 아내가 스튜디오에 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어떤 상처가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그 아이의 고통이 굉장히 크게 조명이 됐었거든요. 엄마한테 갔다 올게. 어머. 잠깐만. 당장 그건 그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 혼자 두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래도 CCTV. 아니에요. 학대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단호하게 지적을 해줬어요. 또 이런 과정에서 그 아내가 어린 시절에 원가족으로부터 굉장히 심각한 학대를 당했다라는 심리 분석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방임할 수가 있지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들에게도 엄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거든요. 이 부부들 자신의 그들 자신의 어떤 내면의 상처를 치유를 하면서 아이와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또 연결시키는 그런 구성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가족 프로그램으로서의 의의를 좀 잘 보여준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연중 무휴 부부의 케이스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부들에 비해서는 외부적인 문제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은영 박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은 100억 자산가가 되겠다는 강렬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하고 공책에다가 이렇게 나는 1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쓰게 되는데 근데 남편은 사실 지금 번아웃에 시달리는 거죠. 이 부부의 갈등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어떤 가치관 차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인은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는 게 목표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어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욕망에 맞춰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어떤 책임을 미룬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부부 간의 갈등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회차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중심이기도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부부 심리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앞으로의 방향성을 담은 힐링 리포트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오은영 박사의 역할과 솔루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이 오은영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에서 하시는 역할은 저는 충실히 잘 해내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신과 의사로서 이 부부들의 문제를 되게 통찰력 있게 잘 짚어내시고 또 뭐 적절한 어떤 대답도 잘 해주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 생각해봐야 될 점은 이 부부간의 문제라는 게 심리적인 어떤 제한만 가지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부관계 문제라는 거는 사실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부도 사실 둘이 좋다고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을 우리가 아무리 심리적으로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결말에서 좀 불안정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심리 상담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 솔루션의 해결은 이해인 거예요. 네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왜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런 이해의 태도가 오은영 박사의 어떤 솔루션 밑에 깔려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고 오은영 박사의 방식이 널리 퍼지면서 어떤 현재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시청자들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이해받는 것을 약간 결말이 미진하다거나 혹은 부당하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은영 박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 상담이라는 것과 TV 프로그램이라는 것, 이 두 장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립되지 않는 면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오은영 리포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론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이것은 오은영 박사 전문가가 한 명이 이 심리 상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공하는 솔루션이고 그것은 전문가 1인의 의견이다라는 점을 프로그램에서 약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리고 오은영 박사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였어요. 오은영 박사의 처방이 만능 해결책인 것처럼 너무나 전지전능한 아우라를 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심리 분석에 치중하면서 다른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점들이 문제였는데 만능 해결책처럼 비추는 그런 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런 개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제기된 어떤 한계가 더 뚜렷해진 것은 아닌가. 이분들의 이제 상처를 분석하고 다독여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자기 위안의 어떤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 이렇게 심각한 행동을 했지만은 나 이해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자기 애적인 모습으로 뭉쳐지게 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시야를 더 좁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들기도 했어요. 이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확실하게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패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스튜디오에서는 첫 방송부터 함께한 김웅수, 소유진, 박지민 씨가 부부들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이해와 공감을 전하고 있죠. 최근엔 결혼 15년 차 코미디언 문세윤 씨가 합류하며 새로운 시선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는 패널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 합류한 문세윤 씨의 역할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남편이자 아빠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사랑하고 조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신과 함께 부부의 케이스가 나왔는데 아이의 어떤 식사가 잘 챙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멸치. 소박이? 오이 소박이? 오이김치. 아, 딱딱한 꼬들밥. 근데 너무 이거 말라. 누룽지라 생각해. 사실 제가 이제 아이랑 둘이 있다면 뭐 어디 가서 달걀 후라이를 하나 하든 정말 뭐 요리는 못해 요리까지는 아니잖아요. 후라이나 뭐 이런 게. 그때 문세윤 씨는 남편을 향해서 아빠의 역할을 지적을 하거든요. 가족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문세윤 씨가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거나 이러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공감의 역할을 잘하는 패널 중에 한 분이 바로 소유진 씨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답정너 부부에서 아내가 퇴근한 다음에 혼자서 그냥 늦게 햄버거를 먹고 있을 때 침대에서 햄버거 드시는 모습이 너무 울컥합니다, 정말. 아내분의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아,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있구나 그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호의적으로 환대의 공간으로 바꾸느냐가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데 관건인데 그런 역할들을 소유진 씨를 비롯한 다른 패널들이 잘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세윤 씨와 소유진 씨의 조합이 더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폭탄 부부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온 결론은 너랑 이혼 하나만 아니야. 네가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나와서 나랑 얘기를 해. 취해서 하신 말씀이겠거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남편이 처해 있던 상황과 맥락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해주는 그런 멘트를 하시고 또 반대편에서 이제 소유진 씨는 변호사, 소송 막 이런 얘기도 막 갑자기 새벽에 하면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날 기분이 어떠셨어요, 밤에? 또 아내분의 입장도 이해시켜주고 이렇게 이 패널들이 각각의 어떤 위치에서 각각의 사람들을 이해시켜주다 보니까 시청자들도 약간 균형 감각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좀 구조를 깨닫게 해주는 데 있어서 이 패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고 특히 소유진 씨랑 이 문세윤 씨의 조합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대 다양성을 상승하는 이제 패널이 김웅수 씨인데 프로그램의 시간이 거듭될수록 의뢰인의 사연에 좀 몰입하고 공감하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패널이 아닌가 싶어요. 종종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독특한 멘트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절벽 부부 편에서 부부가 둘 다 이제 알코올 의존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의 상담까지 받아보고 금수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 당일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술을 가져오죠. 근데 남편이 그 갑자기 소주병을 가져가니까 대부분 아 약속을 지키는구나. 약속한 게 있으시니까 소주를 치우시네요. 소주 바꾸러 간 거 아니? 다른 소주로? 네? 봐, 다른 소주로 어머! 바꾸러 갔다니까. 어머! 아니, 안 치워. 내가 다른 걸로 바꾸러 갔다. 너무했다. 오은영 박사도 굉장히 깜짝 놀라는 장면에서 김웅수 씨의 어떤 좀 다양한 시각이 빛났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몰라 부부 편에서 아내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을 얘기를 하는데 만나기도 전에 반말을 먼저 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5살 차이가 나도 그렇고 초면인데 그렇게 안 생기신 분이 왜 반말을 그래서 유교보이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캐릭터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에 좀 활력을 더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은영 리포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남에게 쉽게 털어놓기 힘든 갈등을 다루고 어려움을 나누는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세심하게 챙겨야 할 포인트가 많은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오은영 리포터가 어떤 점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 솔루션 부분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조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부부들의 갈등을 보면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구조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고용불안 상황에 있는 그런 출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그런 문제일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제적 문제에서도 조금 실질적인 처방이 프로그램 내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솔루션 프로그램으로서의 조금 더 세심한 강화 이런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김선영 위원님과 문제의식은 공유하는데 사실 솔루션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오은영 리포트의 변화 방향을 보면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신경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ADHD라든가 알코올 의존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오은영 박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를 조금 더 엄격하게 구획화하고 규정 짓는 그런 어떤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이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여전히 심리적인 문제를 보듬는 역할은 해야 되지만 그 이상의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그럼 어떻게 그 한계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어떤 구조적으로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한 분의 어떤 궁극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의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 참여하시는 패널 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부부 관계의 어떤 해결점이라는 것도 결코 한 가지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들을 마지막에 좀 노출을 시켜준다면 이 프로그램이 솔루션 프로그램의 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에 이제 힐링 리포터를 오은영 박사님과만 내놓는 게 아니라 패널 5분의 힐링 리포트를 같이 내는 것도 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것에는 정답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솔루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은영 리포트만의 방식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